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계속해서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중간에 멈췄죠. 그래서 충격량을 보기 위해서 이제 충돌을 본다고 했는데, 충돌은 그 두 물체 사이에 서로 힘을 교환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충돌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야구 배트가 공을 때릴 때, 요때 닿는 순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때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은 물론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과 반작용의 쌍을 이룰 텐데, 어쨌든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하면 이 F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처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F가 0이었다가 다가오면서 점점 닿았다가 저 크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진, 다시 말하면 닿은 것 같은 그림을 보면, 시간 X축은 T축이 시간축이고, 여기 힘이라고 하면 힘이 요렇게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지만 우리 그린다면 닿은 것 같은 식으로 TI 전은 충돌 전이고, 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충돌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힘을 받지 않는 충돌이 끝난 상태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받는 힘은 비록 힘이 우리 공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번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지만, 그래도 힘은 우리 뉴턴 법칙에 의하면 dp dt는 ft다. 여기서 dt를 1로 넘기면 dp는 f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요거를 이거 변한, 요건 PI인데 I부터 PF까지 요거를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 힘을 적분한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요 양, 여기 있는 요 양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충격량은 당연히 우리 새로 물리량을 도입했으니까 차원을 보면 힘 곱하기 시간의 차원이니까 힘은 ma, m 가속도 LT의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t, mlt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 ft dt는 이걸 적분을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힘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렸을 때 충격량은 그 밑에 있는 면적이고, 사실 여기서 보면 바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차이, 즉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해요.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하고, 우리 여기 있는 넓이랑 같고 밑에 있는 X축에 있는 델타 T를 일정하게 하고, 요것과 면적이 같은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요거를 우리가 평균 힘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델타 T,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평균적인 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이런 물체에다가 총알을 땅땅땅땅땅땅 계속 친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가 처음에는 요 총알이 들어올 땐 VI로 들어와서 나갈 땐 VF로 나갈 때, 물론 이거는 부딪히다 물론 똑바로 왔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무시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중력이 없는 데서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1차원이니까 1차원에서의 충격량을 우리 생각해 보면, 물체 하나가 받는 물체 하나가 충돌한 다음에 주는 충격량, 운동 충격량이 뭐라 그랬냐면 운동량의 변화라고 했죠. 델타 P로 주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면 물체 하나가, 그런데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서 n개가 부딪힌다고 하면, 단위 시간당 n개가 부딪힌다고 하면, 물론 요거는 단위 시간 충격량은 n 곱하기 델타 P지만, 우리 반대로 요 타겟, 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당연히 운동량이 보정이 되니까 요거에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요 물체가 타겟에 받는 충격량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p. 한 개가 변화하는데 우리 n개가 와서 단위 시간당 n개가 와서 부딪히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러면 평균 힘은 J를 델타 T로 나누면 되니까 n을 델타 T로 델타 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m 곱하기 델타 V로 쓸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우리 속도가 여러 가지 경우가 속도가 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달라붙는 경우에는 마지막 속도가 0, 처음 속도가 v니까 마이너스 v. 완전히 튕겨 나올 경우에는 들어올 처음 마이너스 v, 처음 속도가 v니까 마이너스 2v. 차이가 2배가 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델타 t 동안에 들어오는 질량의 변화를 델타 m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델타 m이니까 평균 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델타 V가 음수니까 1차원에서 음수니까 우리 힘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되겠죠. 오케이. 물체가 충돌할 때도 마찬가지야. 물체가 벽에 다음과 같이 충돌해서 PI, PF로 갔다고 하면 빼서 PF에서 PI를 빼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주어지는데, 우리 그거는 우리 쉽게, 그다음에 평균적인 힘, 우리 이런 거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했을 때 충돌 전후와 충돌 전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 알짜 힘이 없으면 우리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죠. dpd,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과 후, 이 P라는 거는 그 물체에 있는 모든 운동량을 전부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양이 보존된다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그 양이 보존된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외부에 알짜 힘이 없으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포물체처럼 한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던질 때는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는 외부에서 힘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외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는 중력 방향, 외부에 힘이 있는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지만 외부에 힘이 없는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 대한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보존된다는 꼭 이렇게 벡터의 성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알짜 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이 0이 되면 그 성분에 해당되는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우리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로켓이 있어. 로켓이 뒤에 화물칸이 있는데 화물칸을 뒤로 뽕 쏘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하기 전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탁 튀겨나가는 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럴 경우에는 전체가 처음에는 속도 vi, 마지막에는 물론 바깥에서 본 거죠. 로켓에서 본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본 거. 바깥에서 본 게 v, 이 본체가 hs,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카고 모듈이 ms. 밖에서 볼 때는 이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vi를 알고 그 다음에 전체 m은 전체가 m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주선이 그 중에서 80%, 작은 화물이 20%일 때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 속도
마지막 속도를 알고, 마지막 속도는 뭐에 대한 마지막 속도를 아나? VHS. 여기 있는 VF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마지막 속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도는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운전사, 항공 우주인이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한 상대 속도가 V 렐러티브로 500km로 다음과 같이 나가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주 공간에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죠. 특히 1차원이니까 X방향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M 곱하기 VI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마지막 운동량은 0.20짜리는 VMS로, 0.80짜리는 VHS로. 근데 지금 우리 VHS랑 V 렐러티브를 아는데, 그럼 바깥에서 본 VMS는 우리 상대 운동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VMS의 속도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해야 앞에 있는 이 본체의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집어넣으면 VMS 대신에 VHS 빼기 V 렐러티브 VH. 그러면 우리 뭐냐면 VHS를 여기 우리 요 속도를 어떻게 하냐? 요 속도를 요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처음 속도가 마지막 운동량의 합이랑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 relative velocity 알고 VHS를 알고 relative velocity를 알면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겠다. 여기는 건 굉장히 이상하게 썼지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문제를 푸는 거 좀 복잡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 바퀴가 달린 대포 위에서 그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질량이 스몰 m인 대포를 빵 쐈어요. 대포를 빵 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지면에서 봤을 때 대포는 빵 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가만히, 지구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게 있으면 이게 서로 정지하고 있어서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이런 속도를 가지고 운동량을 가지면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뒤로 밀려나겠죠. 뒤로 밀려나는데, 그래서 지구에 대한 대포의 상대 속도, 말은 거창하지만 지면에서 측정한 관측자가 본 속도, 지구에 대한 총알의 상대 속도, 요거를 지면에서 본 속도 비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총알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총알의 속도라는 거는 대포에 대한 포탄의 속도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죠. 그러니까 총알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상태에서는 바깥에서 지면에서 본 측정을 했을 때 운동량은 mv 더하기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이때 V는 지금 여기서 보면 V는 음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결합해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우리 처음에 주어질 때는 요 속도를 주어지지 않고 처음에서 이거를 꽉 묶어 놓고 쫙 쐈을 때 포탄이 발사되는 속도를 우리가 요걸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 지면에서 본 관측자가 본 이 포탄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우리 요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mv 혹은 대포가 뒤로 밀려가는 속도 플러스 mve 대신에 v 플러스 v, 다음 것이 이게 0이죠. 따라서 여기서 V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V는 이걸 전부 다 합하면은 m 플러스 m이고 마이너스 mv
m 플러스 m.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나간 요 포탄의 지면에서 본 포탄의 속도는 여기서 본 것처럼 v 플러스 b.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총알의 속도로만 쓰면 m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m에서 m을 빼야 되니까 mv.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역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생긴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재밌는데, 우리 M1, M2짜리 물체를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로 서로 연결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탁 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지만 우리 뭐냐면 이때 전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운동량도 보존되고 질량 중심은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각각 M1과 M2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전체 두 개의 운동 에너지의 합중에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개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냐. 물론 M2가 M1의 10배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운동 역시 여기서도 서로 외부에 용수철의 힘은 있지만 용수철의 힘은 내부 힘이죠. 내부 힘이면서 양쪽에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용하니까 용수철이 M2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M1에 작용하는 힘을 합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자 힘이 없으니까 이 개는 운동량이 보존되죠. 처음에는 뺐다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 임의의 순간에 요거의 운동량은 M1 다음과 같이 주죠. 이게 0이니까 V1 나누기 V2는 마이너스 M1 곱하기 V1은 M2. V2의 마이너스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 중에 M1의 운동 에너지 K1은 2분의 1 M1 V1 제곱 2분의 M2 V2 제곱 중에 2분의 1 MV1 제곱.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2분의 1은 전부 없어지고, 그 다음에 B1 제곱 B2 제곱은 여기서 보면 B2는 제곱은 B2는 마이너스 M2분의 M1 B1이니까 여기다가 B2 대신에 제곱 대신에 M2 제곱분의 M1 제곱 B1 제곱을 넣으면 B1 제곱도 전부 상쇄되고 여기 남아있는 게 이게 M1, 밑에 남아있는 게 M1, 그 다음에 여기는 M2를 여기다 곱해야 되니까 M2를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M2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M2를 곱하고 B2의 제곱을 곱하면 더하기 M2 B2는 M2 제곱분의 M1 제곱이네. 그러면 이게 분자분모를 M1으로 나누면 M1 M2가 되니까 다시 분자분모를 M2를 곱하면 M2 M1 더하기 M2. 이것도 K2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요거는 1에서 위에 걸 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다가 각각 M2에다가 10 M1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있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V1과 V2가 0으로 가니까 우리 그때는 부정의 형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 경우만 제외하고 그 극한으로 갈 때 항상 다음과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죠. 항상 시간에 상관없이 다음 같은 걸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봅시다. 아까처럼 충돌, 이렇게 힘을 가하는, 서로 힘을 교환하는 순간이 아주 짧은 경우, 처음에 올 때랑 나중에 나갈 때보다. 그
그때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 물체가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이 R이 FT면 오른쪽이 왼쪽에 해당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성으로 마이너스 FT죠. 그래서 충격량 델타 P1은 충격량은 F1T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하면 F1T는 마이너스 F1T 델타 P2는 F2 요게 F2니까 FT 두 개 더하면 0이죠. 다시 말하면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얻었죠?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구한 거죠. 따라서 뉴턴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 외부에서 작용할 힘이 없을 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충돌해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충돌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재미있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